갑자기 나타난 그 멧돼지에 해가지고 크게 다쳤다고. 돼지가 나달 이런 걸 먹으려고 내려와서 이렇게 헤쳐놓는 거예요. 저녁에도 나 혼자씩 무서워요. 돼지가 싹 해가고 없는 거야. 이거 벌떡이네. 이 곰방 찍힌 거. 그러니까. 1년만 포획을 쉬어도 이 이듬해는 2배, 3배 이렇게 지수적 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아직 부족한 거죠.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세종시 전동면의 한 마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60대 농민이 일을 하러 밭에 나갔다가 멧돼지에게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는데요. 피해를 입은 농민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옆구리가 20cm가량 찢어져 3차례의 수술을 받고 현재도 입원 중입니다. 그날 마을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1월 수시에서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전동면 청남리. 이곳은 주민 대부분이 복숭아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요. 제작진이 찾아간 날 곳곳에서 동물 발자국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밭으로 또 어젯밤에 들어간 것 같아요. 먹을 거 찾아가지고. 지난 1일에는 멧돼지가 60대 농민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여기도 하우스이고 저기까지 다 농사 짓는 거거든요, 이분이. 마을 이장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도 오면은 땅을 파면서 뿌리까지 다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을 갖다 필히 쳐야지 이걸 안 치면은 농사를 못 지니까 이거 치다가 작업을 하려고 저기까지 갔다가 그때 안개가 너무 많이 꼈으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였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그 멧돼지에 해가지고 크게 다쳤다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간 거죠. 그래서 멧돼지에게 공격당한 피해 농민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벅지가 20cm가량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농민은 3차례의 수술을 받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우리는 피해 농민의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좋게는 무슨 일이 났대. 119차가 올라가고 야단났네. 그래. 아주머니 왜 물렸대요? 그래. 야? 돼지한테 물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아유 나는 그래서 저녁에도 나 혼자씩 무서워요. 어쩌다 자연에 있어야 할 멧돼지가 마을 인근 과수원까지 내려온 걸까? 겨울은 멧돼지의 번식철인데요. 에너지 소비는 많은데 먹이와 물은 부족하다 보니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와 사람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주 신풍면 쌍대리 마을. 농민 강범수 씨는 지난 가을 1년 벼농사를 망쳤습니다. 멧돼지 때문인데요. 돼지가 나달 이런 걸 먹으려고 내려와서 이렇게 헤쳐놓는 거예요. 이 나달이 조금씩 떨어진 거 이거 먹으려고 이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으려고 했는데 와 보니까 이 눈 반은 하루 저녁에 반은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밤에 시키려고 또 서치가지고 와보고 삽들 들고 와보는데도 그게 어느 때 오는지 몰라요 진짜. 강범수 씨의 1년 농사가 수포로 돌아갔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은 그냥 밥도 못 먹어요. 되게 마음 아파서 세 백 나올 거를 한 백도 못 추리면은 그게 어떻겠습니까? 농민 마음이 다 그래요. 쌍대리 마을의 멧돼지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같아. 이거 봐,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요거 싹이 하나 매달려 있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건 이제 조금 캐다 먹고 싶어서 와봤더니 돼지가 싹 해가고 없는 거야. 주민들은 울타리를 치고 기피제도 뿌리며 갖은 방법을 써봤지만 멧돼지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소용없어요. 막 뚫고 막 이리 저기 들어가요.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돌아다니들 안 해, 사람들이. 멧돼지는 번식기에 최소 3마리에서 5마리의 새끼를 낳는데요. 반면 멧돼지 천적인 맹수는 이미 멸종해 자연에서 사라졌습니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된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은 사람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걱정이 커진 쌍대리 주민들은 마을에 돌아다니는 멧돼지를 신고했고 공주시 유해조수 구제단이 포획에 나섰습니다. 먼저 멧돼지의 흔적을 추적해 보는데요. 네, 여기에서 먹었으니까 이것이 이제 저 위에 산으로 갔을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추적해서 그 이제 돼지가 있는 데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어디 봐. 아 이게 이거 벌떡이네. 이거 금방 찍힌 거예요. 저쪽에서 넘어와가지고 그 큰 멧돼지인데 요 발자국 있잖아요. 이렇게 요 발자국이 멧돼지가 지금 도망간 그 흔적입니다. 150kg에서 200kg 정도 되는 큰 돼지입니다. 성체 멧돼지를 포함해 새끼까지 최소 5마리가량이 마을 인근을 돌아다니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냥개까지 동원해 멧돼지 냄새를 추적하며 산속을 수색해야 합니다. 저 위에 보면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찻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거기가 있어. 내가 볼 땐 거기에 있어. 돼지. 사람의 접근을 눈치챈 멧돼지가 도망을 다니는 상황. 추적 4시간 만에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 크기면은 얼마나 된 멧돼지예요? 한 30kg 정도. 그 정도 돼요. 30kg. 이 정도 돼도요. 그 내려오면 농작물을 다 거의 막 쑥대밭 만들어 놓고 그럴 정도예요. 사람을 받아도 사람도 뭐 진짜 몇 미터씩 막 날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가까운 곳에 멧돼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추가 수색에 들어갑니다. 용이 어딨나 봐봐. 빨리 오셔야 해요. 두 군데 막아야 해요. 세 시간여의 추적 끝에 또 한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습니다. 무게가 150kg에서 많게는 200kg까지 나가는 멧돼지와 충돌할 경우 전문가조차도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엊그저께도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돼지한테 맞아 죽고 돼지한테 당하고 상처 입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포획이 마무리되면 공주시가 지정한 냉동고로 멧돼지 사체를 옮깁니다.
공주시 유해조수구제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9일까지 포획한 멧돼지만 벌써 13마리가 넘어갑니다. 농민들도 피해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구제활동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공주시에서는 멧돼지 포획과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포획장 운영 같은 거는 그럼 그 기준이나 이런 걸 다 그냥 지자체에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통일된 매뉴얼이 있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일단은 피해 신고 건수는 많은데 이제 그 잡아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피해 방지단원이 가서 직접 포획해드리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원을 35명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하고 또 농작물 피해 예방 또 야생동물 인가 출현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출동해서 포획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멧돼지 포획량은 2018년 4만 2천 건에서 2023년 7만 2천 건으로 69%나 늘었는데요. 포획량은 늘어나는데 현장에서의 멧돼지 피해는 왜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제작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멧돼지를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은 암컷 같은 경우는 많이 놓을 때는 8마리, 9마리도 놓고 기본적으로 3마리에서 5마리는 기본적으로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그 1년만 포획을 쉬어도 그 이듬해는 2배, 3배 이렇게 지수적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획을 얼마나 할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지 이런 게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멧돼지 생태에 대한 연구 자료가 외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멧돼지의 자연적인 번식을 맞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아직 부족한 거죠. 멧돼지의 생태와 습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없는 현실. 제대로 대응할 정책이 부족한 사이 야생 멧돼지와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멧돼지 출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이제는 인명 피해까지 벌어지며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얕은 곳 여기부터 뜯어 먹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이틀이나 3일 있으면은 다른 멧돼지를 또 데려오는 건지 몰라도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요. 크기가. 네. 그러 다음에 이걸 갖다 잡아 때리는 거 이거 다른 데마다 전부 다 이걸 잡아 때려놔요 이거를. 멧돼지가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오는데 해마다 농사지는데 이걸 뭐 그물이라든가 이거 철제로 다 막는다는 것도 너무 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정부에서 해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 내가 그냥 손해보고 내년이나 농사 잘 짓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농민들의 바람은 멧돼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한 해 농사를 잘 짓는 것뿐입니다. 지속되는 멧돼지 피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연구는 첫째로 멧돼지의 개체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멧돼지가 이게 내년에 몇 마리가 될 건지에 대한 추정. 그래서 가장 멧돼지의 기초적인 생태가 지금은 가장 절실한 연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이 부분도 지금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재난의 유형으로 하나로 좀 범주화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 야생동물 보호와 또는 어떤 개체수의 문제라든가 또 피해액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범부처적인 그런 조정 기구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고 야생 멧돼지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피해는 계속되는 상황.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과 충돌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작진이 만난 농민들은 이제 어두워지면 집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천적이 사라진 멧돼지는 번식력이 뛰어나 자연적인 개체수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된 멧돼지의 숫자를 줄이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부는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포획에 나섰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 포획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멧돼지를 잡아 개체수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멧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체수 파악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야생동물 연구자에 따르면 멧돼지의 개체수 파악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겨울은 헌혈의 보릿고개라 불릴 정도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시기입니다. 한파가 찾아오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며 헌혈 참여자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을 현지인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계속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적정 제고율이 5.01이면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4.71분으로 과심 단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혈액이 나가야 되는 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주지를 못하니까 환자 입장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듭니다. 저는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 공급팀에서 일하고 있는 안용영 과장입니다. 지금 의료기관에서 혈습관제제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공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1차 공급을 하고 1시에서 2시에 2차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17시에서 18시에 3차 공급을 합니다. 이때 가장 바쁘고요. 아침에는 바빠 보이지만 오후에는 출구도 하고 입구도 하고 혈액 실물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더 분주하고 더 바쁜 시간이 됩니다. 적혈도제제는 1에서 6도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절기라 보시면 알겠지만 혈액형이 일부 혈액형들이 비어있는 상태로 바로 못 들이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혈액이 많이 부족하고 없을 때는 또 좀 감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번거로우셔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거든요. 지금은 O형하고 A형이 혈액이 없어요. 네. 힘든 경우가 뭐냐면 보호자분들도 답답해서 전화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안정시켜 드려야 되고 저희가 어쨌든 환자 생명에 지장이 없게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조금 답답하긴 하죠. 혈액 상태가 검사 결과만 통과했다고 이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구 작업을 하면서 혹시나 문제 있는 혈액은 이제 중간에 걸러내는 아픈 환자들이 수혈을 받는 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확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센텀병원 오셨어요? 센텀이요.
센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든 의료기관에 공급을 하면 좋은데 그 청구하는 양이 적은 혈액 의료기관은 어쩔 수 없이 수령해 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서 간간히 이렇게 수령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혈액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출고되는 게 아니라 일본역 혈관으로 조절 출고를 해서 그 전국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절 출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이 필요한 곳에서 혈액이 의료기관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액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혈액원에서 혈액이 없는 혈액원으로 혈액을 보내서 의료기관에 적절하게 안전하게 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 출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신속하게 수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환자분들은 빨리 수혈을 받아야 몸이 완쾌되시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1분 1초라도 조금 더 신속하게 갖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간 상황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퇴근을 하지만은 공급팀 직원이 1명과 혈액을 공급하는 직원 1명이 혈액원에 24시간 상주를 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야간 상황이라도 저희가 혈액을 해당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한테 위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빨리빨리 혈액을 수급해 주시고,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이렇게 그때 한 1시간 이내로 혈액을 갖다 주는 모습을 보고 참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 혈액원에 적혈로 제지만 봤을 때 한 5천여 건 정도가 필요하고, 대전, 세종, 충남권은 한 400여 건 정도가 필요합니다. 5일 정도가 이상 있을 때는 적정하게 이제 응급한 상황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5일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되면 수술하실 분들이 수술도 늦춰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응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혈액을 공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학력 인구 감소와 또 고령화에 따라서 전체 헌혈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사회봉사 실적 인정을 해주던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교외에서 이제 실적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줄어서 헌혈 세트가 조용한 편이에요. 네. 동생이 얼마 전에 수혈할 일이 생겨가지고 헌혈정 준 적도 있고, 아는 사람한테도 이제 필요해서 준 적도 있고, 나는 그냥 가볍게 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도 이제 저출산이니까 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절실하니까 할 수 있는 나이 때면, 건강하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저출산에다가 고령화 부분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헌혈자들은 줄어들고 수혈을 받아야 될 환자들은 많아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20대 이제 헌혈하신 분들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30대 이상 중장년층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혈은 사랑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헌혈 가능 인구 100명 가운데 3명만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입 전형부터 개인 헌혈에 대한 봉사 점수가 인정되지 않아 주요 헌혈 참여자였던 10대들의 헌혈 심리가 위축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 앞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줄고 혈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혈액 수급을 위한 대책을 모색 중인 정부는 무엇보다 젊은 층에 편중된 헌혈 인구가 30대 이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누군가의 혈액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헌혈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혈액 자원 확보가 시급한 때입니다. 시사인 대세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